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집합과 명제 중에서 이제 명제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 명제라는 것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명제와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제라는 말도 가끔 이제 TV 같은 데서 좀 나오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TV를 좀 많이 안 보니까 명제하고 관련된 그런 TV를 좀 잘 안 보고 예능 TV, 연애 관련 TV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명제라는 말을 좀 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TV에서도 가끔 명제라는 말이 좀 나와요. 좀 토론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명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명제라는 것을 공부하니까 명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부터 시작해 봐야죠. 자, 첫째, 명제의 뜻. 명제가 무엇인가? 명제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다. 판별이 뭐예요?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명제의 뜻을 정확히 해주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한 거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자, 참인 명제라는 것은 문장이나 식이 참일 때, 거짓인 명제, 문장이나 식이 거짓일 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제 수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무튼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것은 참인 명제, 안 되는 것은 거짓인 명제.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해서 거짓인 명제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참이나 거짓이 확실하면 모두 명제라고 한다. 참이든 거짓이든 확실한 것을 명제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꽃은 예쁘다. 그런 말이 딱 합시다. 꽃은 예쁘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주관적이다.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니다. 자, 하나의 명제가 아닌 예를 써놨는데 꽃은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꽃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쁘다고 하죠. 꽃은 예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 또는 어떤 심리 상태의 경우는 꽃이라는 것도 징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꽃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꽃을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꽃은 예쁘다 이런 것은 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유 예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은 주관적이다. 나는 잘생겼어. 나는 예뻐. 마찬가지죠. 이것은 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이다.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한 거. 우리가 100% 확실할 때, 수학에서는 100% 확실할 때, 그럴 때를 참이든 거짓이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참이 아니다거나 거짓이 아니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100%가 아닌 거지. 자, 일단 명제라는 것은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라는 게 있고 참이든 거짓이든 확실하면 명제라고 한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명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 연습 문제. 자, 이제 명제의 뜻을 가지고 명제인가 아닌가를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자, 명제인 거 고른다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한 거 그랬어요. 자, 1번 같으면 뭡니까? x 빼기 2는 5 이렇게 말하면 자, x가 미지수 상태죠. 이렇게 방정식이 써졌는데 방정식은 참이냐 거짓이냐 그 말이죠. 자, 방정식이 써졌어.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자, 방정식의 뜻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지수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x가 7이라면 참, 7이 아니라면 거짓이 되는 거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거죠. 저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자, 이것도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또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자, 1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등식도 명제가 아니다. 알겠죠? 자, x 값에 따라서 참이 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확실하게 참이 아니니까. 자, 3번은 이런 식을 뭐라고 합니까? 자, 오른쪽 전개하면 6x 마이너스 2죠. 6x 마이너스 2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요. 우리가 저런 것을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자, 항등식을 예로 들었어요, 지금. 항등식의 뜻인 거예요. x값이 누구든 간에, 왼쪽, 오른쪽 식이 같기 때문에, x값이 누구이든 간에 항상 참이다. 알겠죠? 항상 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이 확실한 거니. x값이 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인 거죠. 자, 항등식이니까 참이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항등식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100% 참이니까 참이다. 그래서 명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x 더하기 x 빼기. 자, 우리가 미지수가 들어있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미지수가 있지만 요 식은 옳은지 그른지. 자, 이거 넘기면 뭡니까? 0x가 되는 거니. 0x는 마이너스 3 그 뜻이죠. 저 식을 정리하면 뭐 0x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면 이때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도 이것은 항상 거짓인 거지. 항상 거짓이잖아요. 자, 얘는 항상 거짓이야. 거짓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것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명제. 그렇죠? 자, x편은 명제가 아니다. 얘는 명제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항상 거짓인 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용어는 따로 없어요. 그냥 항상 거짓인 식이야. 어쨌든 항상 거짓이 확실하니까 명제다라고 하는 거고. 자, 5번은 1 더하기는 1이다. 자, 저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죠. 수학적으로 틀린 식이야.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말이야. 틀린 게 확실하죠. 틀린 게 확실해. 자, 저것은 명제라고 합니다. 확실하니까. 거짓이 확실하다 이 말.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거짓인 명제. 그 다음에 6번. x는 3의 배수이다. 자, 6번은 3의 배수다. 3의 배수 그러면 x는 3의 배수다. 근데 3의 배수가 뭔지를 알겠는데 x는 미지수 상태잖아요. 아까 이런 방정식, 부등식처럼 x 값에 따라서 만약 x가 뭐 9다 그러면 9는 3의 배수다. 그 말은 맞는 거죠. x가 9라면이. 만약 x가 10이라면 10은 3의 배수다.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것도 미지수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뭔가 참 거짓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서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참이 아니다. 명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서 명제가 아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자, 어떤 조건이라 그래요. 이런 것은 조건은 뭔가 확정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것은 참이 아니다. 거짓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7번 과일 중에서 사과가 제일 달다. 자, 7번 같은 거. 자, 과일 중에서 사과가 제일 달다. 자, 사과가 제일 단가요? 배가 제일 단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과일이 뭐 다른 과일 많이 있죠. 그리고 외국 과일로는 뭐 두리안 이런 것도 있는데 두리안 그러면 또 사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달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단맛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것은 뭡니까? 꽃은 예쁘다 그런 것처럼 좀 주관적이죠.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제일 달아. 내 생각이지. 그것은 뭐 아니야 두리안이 더 달아.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일이 더 달아.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사과가 제일 달다. 뭔가 이것은 주관적이다 그 말이야. 자, 주관적인 것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제인 것은 항등식, 항상 거짓인 식, 그다음에 5번처럼 거짓이 확실한 저런 식 같은 거 이런 것이 명제가 되겠다. 나머지는 명제가 아니다. 자, 명제의 뜻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부정이란 말은 알죠? 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이제 명제를 P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항등식이 있거나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하나를 참 거짓이 확실한 것은 명제라고 하죠.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이나 문장, 식 이런 거 어떤 그것을 그냥 줄여서 P라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P. 자,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자,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그 말이에요. 어떤 P의 부정을 P가 아니야. not P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부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not P로 나타낸다. 자, 부정이라는 표현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자, not P.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쓰면 이렇게 쓴 거. 물결선 있죠. 자판에. 아무튼 not P.
자,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은 영어로 not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n자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n자처럼 생겼잖아요. n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n자. 그래서 not 그 말, not p 그 말, not p. 자, not p니까 p가 아니다 그런 소리죠. 자, 이것은 not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은 not, 자, 부정의 의미로 읽는 것이고 not p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어떤 not p로 나타내자. 그렇죠?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의 부정을 not p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명제 p와 그 부정 사이의 관계. 자, p와 not p 사이의 관계. 만약에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자, 어떤 말이 참이면 아까처럼 해서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자, 이것은 지금 거짓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p가 참이다. 그럼 얘가 지금 p라는 말이야. p라는 문장 또는 명제. 자, p라는 명제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은 참이죠. 자, 그런데 이제 not p. 자, not p란 말은 뭐냐 그럼. 자, not p는 어떤 명제인데 이것도 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말한 거야. 자, 이것의 부정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2가 아니야. 그랬죠? 자, 이런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게 참이면, 자, 요게 참이면 요것은 뭡니까? 거짓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그랬으니까 거짓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참이면 얘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자,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또는 반대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자, P가 거짓이면 자, 얘가 만약에 뭐 똑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해봐요. 네, 또는 뭐 아까 이제 그 예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 해봅시다. 자,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거짓이죠. 지금. 자, 이 말은 지금 거짓인데 이것의 not 그 말은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야 이 말이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그 말이. 이것은 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부정은 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즉 P랑 not P는 참 거짓이 반대다 그 소리죠. 부정돼서. 그 다음에 not P의 부정은 다시 P다. not P의 부정. 자, not P의 부정이라는 것은 not P가 있을 때 not P라는 녀석의 다시 부정. 이것의 부정 그러면 다시 not 그 말이야. not P라 그래요. not P인데 P의 부정에 다시 또 부정이야. 그럼 다시 긍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P랑 같은 거다 그 말이야. not이 두 번이면 그냥 P랑 같다. 자,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거 있죠. 뭐 P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 이어집합에 이어집합 그럴 때 P의 이어집합에 이어집합 그럴 때 우리가 P 하듯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이어집합이 이제 좀 부정 그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not P. 자, not P의 부정 그 말을 not P라고 하는데 not P는 그냥 P랑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부정이 두 번이면 긍정이 돼서 원래 거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not P의 부정을 not P라고 하는데 그것은 P랑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관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번엔 명제의 부정 연습 문제. 자, 다음 명제의 부정과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자. 자, 몇 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의 부정한 것은 자, 1번 2 더하기 3은 5다. 자, 이런 건 지금 했는데 뭐 참이죠. 자, 저것의 부정은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부정이 되겠고 두 번째 4 빼기 1은 3과 같거나 작다. 자, 저렇게 말하면 4 빼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의 부정 그러면 자, 이건 지금 다 참 거짓이 확실하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이 명제들의 부정을 볼 거예요. 자, 근데 4 빼기 1이 자, 3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것의 부정 그러면 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작거나 같다. 작지 않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커야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자, 부등호는 반대로 써주면 되겠고 원래 등호가 있었잖아요. 자, 4 빼기는 3하고 같다. 같다라는 것도 같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쪽이 크다라고 하면 같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써져 있을 때는 같거나 작다 그러면 저것의 부정은 크답니다. 이렇게 등호 빼고 저것의 이어집합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6은 2의 배수다. 자, 6은 2의 배수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의 부정은 6은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 부정이 되겠어요. 부정이고 4번에 자, 4는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그것의 부정. 그러니까 4는 소수다. 이 말 되겠죠. 소수다.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5는 홀수이다. 홀수이다의 부정이 뭘까요? 자, 5는 홀수이다의 부정. 홀수이다의 부정은 짝수일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5는 짝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홀수의 부정이니까 뭐 짝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홀수의 부정이 꼭 짝수가 아니야. 자, 홀수가 아니면 되는 것이지 짝수다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수의 범위를 원래 전제 조건을 뭐 자연수만 따진다면 자연수만 따졌다면 홀수다의 부정은 짝수가 되겠지. 그렇지만 모든 실수 범위 또 다른 수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홀수라는 것의 부정은 홀수가 아니다예요. 짝수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니고 홀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해야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니다라는 말을 좀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홀수의 부정이 짝수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홀수는 홀수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부정이 된다. 자, 명제의 부정 연습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명제와 조건 할 때 이제 조건이라는 말이. 왜 조건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일단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수학적으로.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x 빼기 2는 5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죠. 이럴 때 이런 것은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정식인데 어떤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만약에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말처럼 이런 거. x는 2의 배수다. 근데 x가 뭔지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그냥 뭐 5이든 6이든 막 뭔가 넣을 수가 있겠지. 만약에 6 같은 거 넣으면 6은 2의 배수다니까 참이 되는 거고 5 같은 거 넣으면 5는 2의 배수다. 말이 안 맞으니까 거짓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x의 대신에 누구를 넣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자, 참 거짓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바뀔 때 참 거짓이 바뀔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예? 이 식 자체만 가지고는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어요. 참 거짓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이걸 자체가 참이다 거짓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한다. 자,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 참 거짓이 분명한 게 아니죠.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참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을 px, qx 등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이제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뭐 p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이런 조건을 그냥 줄여서 p라고 표현하자. 근데 x가 들어있으니까 px라고 표현하자 그 말이야. 뭐 이런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qx라고 하자 그 말이야. 알았죠? 뭐 px, qx 경우에 따라서는 좀 x는 좀 귀찮으면 이렇게 생략도 하는 겁니다. 자, 생략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px, qx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간단히 그냥 pq 등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x라는 말은 좀 생략해도 되겠다 그 말이야. 자꾸 쓸 건데 뭐 날마다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아무튼 qx니 px니 또는 뭐 p니 q니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조건을. 자, 조건에 의해 이런 방정식 아까 조건이라고 했죠.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니까 부등식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x는 자연수 이런 것도 조건이에요. 아무튼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건은 PQ 막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PX, Q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또 진리집합이란 말이 있어요. 진리집합. 자, 전체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전체집합 U가 있을 때 그것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진리집합. 자, PX라는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 그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P의 대문자를 사용하여 집합 P로 나타낸다. 라지 P로 나타낸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X는 뭐 2의 배수다. 이렇게 발탁합시다. 그리고 전체 집합은 1, 2, 3에서 쭉 10까지 있다. 이렇게 해봐요.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중에 PX란 말, PX 또는 그냥 P라고 쓴다고 했어요. 자, P라는 조건이 X는 2의 배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이 말을 만족하는 그 X값들의 합, PX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PX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 그러니까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얘들 중에서 그 말이죠. 여기다 넣었을 때 X 대신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말 X 대신에 넣었을 때 이 말이 참이되게 하는 녀석. 자,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가 들어가면 참이 되겠지. X는 뭐? X는 이제 2, 4, 6, 8, 10 이렇게 있겠죠. 얘들이 X 자리에 들어가면 이 말이 참이 되는 거지. 나머지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2, 4, 6, 8, 10 자, 이것들로 이루어진 요 녀석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라지 P라고 표현하자고 말이에요. 자, P라는 조건이니까 그 소문자 따서 대문자로 라지 P라고 하고, 이것을 만족하는 이 X값들의 집합,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원소들의 집합, 요 집합을 라지 P라고 나타내자.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집합. 알겠죠? 자, 이 말이 진실이 되게 하는, 그렇게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용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죠. 자, P를 조건 제시법으로, 진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U의 원소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고 PX가 참이 되게 하는 그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아무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집합이 무엇인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자, 다음 이제 조건의 부정. 자, 조건의 부정. 자,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것을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not P와 같이 나타낸다 그랬죠. 자, 어떤 P가 있을 때 그것의 부정을 not P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자, 이제 아까 그걸 예로 든다면요. 전체 집합이 1, 2, 3에서 10까지 있고요. 아까 이제 P라는 조건이 X라는 생략합시다. PX라는데 X는 생략하고 P라는 조건이 X는 2의 배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 이때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라지 P는 2, 4, 6, 8, 10 그랬을 때, 자, 이것이 이제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의 부정, 자, P의 부정을 우리가 not P라고 그러죠. not P는 뭐냐? 자, X는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라는 말의 부정이에요. 그러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정인 겁니다. 2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이 부정.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요. 이것을 만족하는 2의 배수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원소들은 1, 3, 5, 7, 9죠. 자, 얘들의 집합 말이에요. 자, 얘들의 집합은 요것의 진리집합인 거지. 요것의 진리집합인데 가만 보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의 여집합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not P라고 되어 있는 것의 진리집합은
원래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not이라고 써진 것은 집합으로는 여집합하고 같은 뜻이다 그 말이야. P의 여집합. 자, not P 그러면 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 자, 요 not이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조건의 부정. 자,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 소리야. 자, P의 진리집합이 P라면, not P라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자, 요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십사 말이야. 자, 조건의 부정 연습 문제. 네, 이렇게 있는데 요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보여라. 자, P, X는 소수가 아니다. 자, 1번에 뭡니까 이제? 자, 소수가 아니다죠. 소수가 아니다의 부정. 자, 조건의 부정이니까 소수가 아니다의 부정. 소수가 아닌 것의 부정이니까 소수가 되겠죠, 그냥. 소수이다. X는 소수이다 그 말이야. 소수이다니까 이것들 중에서 전체 집합 중에서 소수인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자, 진리집합은 저것의 여집합.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을 P라고 했을 때 not P니까 not P는 P의 여집합이죠. 자, 그걸 찾는 건데 소수가 아니다의 부정 소수이다니까 소수 2, 3, 5, 7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죠. 이 녀석이 바로 저것의 부정의 진리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자, 5보다 크다. 이것의 부정이 뭐냐 그 말이야. 자, not Q라는 건데 not Q가 뭐냐를 써봐야 이거 not Q. 5보다 크다의 부정은 자, 5보다 크다인데 5가 있는데 이쪽이 크다잖아요. 크다의 부정인데 기본적으로는 작다고요. 그 다음에 크다의 부정이니까 크지 않다 그 말이야. 이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우리가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크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런 거예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등호가 들어갑니다. 크다의 반대말처럼 해서 뭐 작다만 쓰면 안 되고 크지 않다기 때문에 등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등호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부등식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아무튼 X가 5와 같거나 작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건 not Q인데 not Q, Q의 부정이니까 저것은 이제 Q의 여집합이라고 친다면 그것의 진리집합은 5와 같거나 작다니까 뭡니까? 1, 2, 3, 4, 5겠죠 그냥. 이것이 바로 저것의 부정의 진리집합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많은데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막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P 또는 Q 또는 P 그리고 Q 그리고와 또는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P 각각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자, 이런 것은 이제 또는 Q라고 되어 있으면 또는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그 라지 P 또는 라지 Q 그 말인 거예요. 또는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합집합 개념인 거죠. 그래서 P 합집합 Q가 되는 거다 그 말이고 P 그리고 Q 그리고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걸 말하지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고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돼 있을 때는 그리고는 교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P 교집합 Q 그 말이야. 집합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요 집합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조건 P, Q의 부정을 각각 나피, 나큐라고 하면 부정을 나피, 나큐라고 했을 때 자, 조건 P 또는 Q의 부정 이렇게 말하면 P 또는 Q의 부정은 뭐냐? 자, 그것은 나피 그리고 나큐다. 또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은 뭐냐? 나피 또는 나큐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P 또는 Q의 부정 그럴 때 P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 P를 만족하는 걸 라지 P라고 하고 Q를 만족하는 것을 라지 Q라고 하면 집합 벤다의 개념으로 뭐 이런 것이 생기겠지. 뭐 전체 집합에 뭐가 U가 있을 때 그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P 또는 Q라는 것은
P를 만족하거나 Q를 만족하거나 그래서 합집합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합집합인데 이것은 P 또는 Q의 부정 그 말이야. 우리가 표현상 P 또는 Q. 자, 이렇게 생긴 어떤 PQ는 명제입니다. 스몰 p. 이것의 부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것의 부정은 이건데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집합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자, 얘가 라지 P고 얘는 Q인데 또는 아까 합집합이라 생각했잖아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요것의 부정 그 말이에요. 이것의 낫. 근데 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요것의 여집합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부정이란 말은 여집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또는 Q라는 게 두 개 합집합을 뜻하는데 집합으로는 진리집합끼리는 합집합의 부정 그 말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된다 그러면서는 이런 데를 말하게 되겠죠. 이런 데가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죠. 지금 저런 데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런 뜻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P의 여집합, 아니 드모르강의 법칙이 P의 여집합. 여기 밑에다 써야네. 여기 진리집합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런다고 했지.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의 부정이라는 것은 그 말이야. 이런 거랑 같기 때문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라서 이거랑 같잖아요. 자, 이런 걸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얘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 말은 뭡니까? P의 여집합. 우리가 not P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조건으로는. 자, P의 여집합을 뜻하는 조건은 not P고 Q의 여집합은 not Q예요. 그런데 교집합 상태잖아요. 지금. 교집합은 가운데 이고라고 말한다겠지. 그래서 이것의 이런 조건의 부정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의 부정은 이 조건을 부정하면 그 말이야. 이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not P잖아요. 이렇게가 not P.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 그 말이야. 또는의 부정. not 또는. 자, not 또는 그러면 not 또는은 이고입니다. 반대로 not 이고는 또 또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not Q.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준 거랑 같죠. 자, P 또는 Q의 부정인데 그 부정은 not P. 그 다음에 not 또는 not Q 세 번은 그냥 쓰면 되는 거는 그 말이에요. not P는 not P고 not 또는은 이고라고 쓰면 되고 not Q는 not Q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의 부정은 이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또는이 이고로 바뀐다는 거 알겠죠? 각각은 또 not이니까 부정으로 바뀌고요. 이런 거구나 그 말이에요. 이것이 P 또는 Q의 부정이고 이번엔 P 또는 Q인데 이번엔 P 이고 Q. 자, 조건이 있을 때 P 그리고 Q. 자, P 그리고 Q는 P 이고 Q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진리집합을 알아보면 P 이고 Q라는 거 뭐라 해서 P 이고 Q는 교집합을 말한다겠죠. P 이고 Q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진리집합끼리는 교집합을 말하게 되고 그것의 부정 그 말이에요. 부정. 근데 부정이라는 것은 여집합 그 말하고 같다겠죠. 집합에서는. 그래서 이것의 여집합하고 제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집합을 풀어보면 이것은 드모르강의 법칙으로 보여요.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겠지. Q의 여집합.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말하고 같잖아요. 이것을 조건으로 표현해서 바꾸면 이런 거죠.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not P 그 말이고 Q의 여집합 not Q 그 말이야. 조건으로. 명제로. 조건의 표현으로. 그리고 가운데가 합집합이잖아요. 모양상이. 이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내용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not P 이렇게 한번 읽은 게 not P고 not 이고. 자, not 이고. 이고의 부정 그 말.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쓴 거랑 같구나 그 말이야. 아까 이거랑 비슷하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이야. 비슷하게. 자, 그래서 P 또는 Q랑 P 이고 Q의 부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한 번씩 분배법칙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씩 세 번을 부정해서 써서 써주면 되겠다. 조건으로. 자, 집합으로는 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집합하고 진리집합하고 조건하고 이런 관계, 뭐 여집합이랑 부정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고요. 두 조건이 P는 이렇게 또 뭐 Q는 이렇게 있어요.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해라. 자, not P도 있고 not Q도 있고 하니까 자, 집합을 한번 다시 써본다면 자,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P를 만족하는 자 진리집합. 자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겁니다. 그럼 P는 누구냐? 자 P는 2와 같거나 작다 또는 7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2와 같거나 작으니까 1, 2. 자 자연수니까 1, 2에다가 7보다 크다. 8, 9, 10이지. 그래서 P라는 진리집합은 1, 2에다가 8, 9, 10이겠다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자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이제 저거 빼고 3, 4, 5, 6, 7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P의 여집합. 자, 이제 Q라는 집합은 자 Q는 요것을 만족하는 녀석이죠. 이것은 방정식이야. 자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 거지.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뭐 5랑 2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근이 2랑 5가 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Q를 이것을 만족하는 녀석들은 2랑 5야. 그러니까 Q의 집합은 진리집합은 2랑 5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Q의 여집합은 이것을 뺀 나머지죠. 1, 3, 4, 6, 7, 8, 9, 10 이렇게. 자 얘들이 이제 다 Q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저것들의 진리집합을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P 또는 Q. 자 1번의 의미는 뭐라겠어요? P 또는 Q. 자 P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 라지 P고 또는이니까 합집합 Q 그 말이죠. 이렇게. 자 이걸 구하는 거지. 1번은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예? P랑 Q의 합집합. P랑 Q 합치니까 요거 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쪽에서 뭐 1, 2, 5, 8, 9, 10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P 합집합 Q를 말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not P 그리고 not Q. 자 not P라는 것은 P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P의 여집합 그대로 써보면 일단이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것은 교집합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ot Q는 또 Q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결국 2번의 진리집합은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을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물론 이제 여기 써놨으니까 그냥 써놓은 걸 바로 대입합시다. 물론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으로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찾아도 같은 겁니다. 요건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거 바꾸어서 쓴 거 이렇게. 그래서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 합집합의 여집합.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다 구해놨으니까 뭐 이거 여집합끼리 공통인 거 찾으면 되겠죠. 여집합이니까. 자, 이 두 집합의 공통인 거 그 말이에요. 공통인 것은 3이 공통, 4가 공통. 그죠? 그 다음에 6, 7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3, 4, 6, 7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3번은 not P 또는 Q. not P는 P의 여집합이고요. 또는은 합집합이고 Q는 진리집합이 Q. 자, 이걸 구하는 거지. 자, 그대로 바꿔서만 쓰면 돼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이거죠. 이거랑 Q는 이거죠. 요거 두 개의 합집합 그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거지. 합집합을 써주면 돼요. 자, 그것은 2, 3, 4, 5, 6, 7이네요.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P 그리고 not Q. 자, P는 이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not Q는 Q의 여집합. 그 말이에요. 이 집합을 또 찾아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것은 P랑 Q의 여집합의 공통인 거예요. P랑 Q의 집합. 자,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 겁니다. 공통인 것은 1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8, 9, 10이죠. 8, 9, 10이 1하고 8, 9, 10. 1, 8, 9,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것의 부정하고 관련된 진리 집합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명제와 조건, 명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 명제란 건 무엇인가? 조건이란 건 또 무엇인가? 진리집합이란 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정돈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들의 부정, 명제의 부정 어떤 것들인가? not이라는 표현이 새로운 표현들이 좀 등장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명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